마플 시너지 집합 1등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세 실수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게 되면 A 집합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B라는 친구는 3차 방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A의 차집합 B가 공집합을 만족해야 됩니다. 차집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A의 교집합과 A 교집합 B를 빼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이 공집합이 되었다라는 것은 A가 곧 A의 교집합 B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는 B의 부분집합이어야 이와 같은 조건이 만족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의 원소인 1이 B에 그리고 1 플러스 2i라는 친구도 역시 B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B는 지금 3차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 안에 1과 1 플러스 2i가 함께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허근이 발생됐다는 것은 1-2i 역시 B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세 근으로 1과 1 플러스 2i와 1-2i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알파라는 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x-1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베타와 감마를 근으로 갖는다는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둘이 곱한 게 플러스 5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x 다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해서 x의 세거듭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는 제로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a 값은 마이너스 3이고요. b 값은 7 다음 c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은 마이너스 21 곱하기 마이너스 5 값이 돼서 플러스 10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집합이 10에서 25 사이의 홀수인 자연수들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그 상태에서 B 차집합 A는 11과 17, 그 다음에 해당 주어져 있는 집합의 원소는 13,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로 주어져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차집합 A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곳이어서 17과 11 두 가지를 갖겠고, 다음 두 번째 이와 같은 과정은 B의 차집합과 B의 여집합과 A와 B의 합집합으로 되어 있는 공간은 A 차집합 B와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계산식으로 따지고 보면 A 합집합 B 차집합 B와 같은 형태여서 결국 A 차집합 B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13, 그 다음에 A 원소의 개수가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곳에 서로 다른 2개의 원소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집합 B의 모든 원소 합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계산식에 따르면 MB의 값은 4개가 되겠고요. 4개를 어떻게 모았을 때 가장 적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홀수가 11이고 그 다음 13인데 이미 11과 13은 위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작은 수에 해당하는 15, 17,
그 다음 19 형태가 될 텐데, 이 중에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두 개의 원소는 15와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공간에 15와 19가 들어갔을 때가 가장 작을 때가 되겠고, 그래서 B집합이 11, 15, 17과 19을 갖고 있을 때가 가장 작게 되겠습니다. 원소의 모든 총합을 계산을 해보면 30 더하기 32 값이 돼서 62라는 최소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2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A에 대해서 다음 집합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 A의 원소를 A와 B와 C라고 하겠고요. 세 원소의 크기를 이미 결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가장 큰 원소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B라는 집합을 구축하려면 A라는 집합에서 원소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더해야 하는데, X랑 Y라는 두 원소가 서로 다르다라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원소를 가지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2A, 2B, 다음 2C가 되겠고,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C와 C 플러스 A까지 해서 총 6가지 형태의 원소를 우리가 모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소들 중에서는 가장 작은 값이 8이고 가장 큰 값이 2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2A 값이 제일 작아서 8이 될 것이고요. 2C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24라는 값을 갖게 될 겁니다. 그 다음 B 값의 범위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최종적으로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B 값의 범위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로 주어져 있는 힌트, B 원소의 개수가 5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6개의 원소를 확보를 했지만 여기에 6개의 원소들 중에서 같은 원소가 하나 정도는 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6개가 아니라 5개가 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절대로 같지 않게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배를 해준, 각각의 원소들을 2배를 해준 값들은 절대로 같아질 수 없습니다. A와 B와 C가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결과값으로 다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A라는 친구는 A가 포함된 값과 같을 수 없고, 그 다음에 B가 포함된 원소 역시 같을 수 없고, 다음 C가 포함된 원소 역시 동일한 값을 절대로 갖지 못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같은 경우들을 모두 배제해 보다 보면 유일하게 같은 값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값들은 이렇게 두 개의 순서만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 플러스 C 값이 2B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2A 값이 8로 잡았기 때문에 A는 4가 되겠고요. 이 C 값이 24가 되기 때문에 C 값은 12가 되고, 그 다음 4 플러스 12 값이 2B 값이 되기 때문에 B 값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집합의 경우는 4와 8과 12를 원소로 갖겠고요.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4의 2배 8, 다음에 16, 24, 그 다음 4와 8의 합, 8과 12의 합, 그리고 이렇게 해서 4와 12의 합 16은 어차피 같은 원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5개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차 집합 A 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8과 12가 배제가 돼서 결론적으로 24, 20, 16의 3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2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A 집합과 B 집합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C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조건은 A와 C의 합집합이 B와 C의 합집합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A와 C의 합집합은 A를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1, 2, 3, 4, 5라는 5개의 원소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 외에 C가 포함하고 있는 어떤 원소가 포함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B와 C의 합집합 역시 B를 부분적으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1, 3, 5, 7, 9는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두 집합이 같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좌측에만 있는 2라는 원소가 우측에도 존재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좌측에만 존재하는 4라는 집합 원소도 이곳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우측에만 있는 7과 9와 같은 원소 역시 이곳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2와 4와 7과 9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A 합집합 C에서 7과 9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B와 C의 합집합에서 2와 4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C는 필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둘 사이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1과 3과 5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겠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은 나머지 원소에 해당하는 6이라든가 8이라든가 10이라는 원소 역시 마찬가지로 C는 갖고 있어도 되고 안 갖고 있어도 됩니다. 갖고 있게 되면 양쪽에 모두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등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C는 4개의 필수 원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개의 불확정 원소를 갖게 됩니다. 그럼 불확정 원소의 개수만큼 2가지 경우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C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집합의 개수는 2의 6 거듭제곱 64가지가 되겠습니다. 2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조건은 X 차집합 A가 A 차집합 X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A와 X라는 집합이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X 차집합 A라는 친구는 여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A 차집합 X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조건상 이쪽에 포함되는 형태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 자체에서 두 부분은 절대로 겹치는 부분이 없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항상 서로소의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서로소의 형태를 띠고 있는 두 집합 중에 어느 한 집합이 반대쪽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조건상 반드시 포함 대상이 되는 작은 쪽 집합이 공집합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은 X 차집합 A가 공집합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얘기는 X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는 A의 부분집합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A의 원소의 개수가 10의 약수인 1, 2, 5, 10이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X는 불확정 원소로서 4가지, 그래서 X의 종류는 2의 4거듭제곱 16가지의 집합을 갖게 되겠습니다. 2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집합 X는 원소의 개수가 2개 이상으로 되어 있고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6의 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의 배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2의 배수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역시 3의 배수 역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A집합 안의 원소들을 2의 배수와 3의 배수로 나누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의 배수는 4가 있습니다. 3의 배수는 3이 있습니다. 물론 6의 배수에 해당하는 6은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하지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5와 7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6의 배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뭐냐면 4와 3을 동시에 포함하거나 또는 6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5와 7은 불확정이 됩니다.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4, 3을 포함한 형태로 보게 되면 5와 7이라는 불확정 원소 덕분에 우리는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패턴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6을 포함하고 있는 집합 내에서는 5와 7을 가지고 있겠고 여기에서 4와 3은 역시 포함이 돼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4, 3까지 불확정이 돼서 6을 포함하게 되면 4와 3도 불확정으로 들어가서 2의 4거듭 제곱의 경우를 갖게 됩니다. 앞쪽에서 4, 3을 포함하고 있는 과정에서 6을 포함시킨 케이스를 우리가 배제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고요. 겹치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아서 4, 3과 5, 7만으로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 그리고 6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모든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6을 포함하고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돼버리게 되면 원소의 개수를 2개 이상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불확정 원소들 중에서 모든 원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 한 가지는 빼주셔야 우리는 6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X의 개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가지, 여기서 15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돼서 둘을 더해 총 19가지의 집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한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 R을 맞게 됩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간단한 형태부터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A의 경우 A의 여집합과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가장 작은 집합 중에서 A랑 합집합해서 전체 집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A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B라는 집합은 A의 여집합보다는 조금은 크거나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보게 되면 A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합집합의 형태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의 여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반대로 그리고 A 차집합 B 집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A 차집합 B는 A와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A집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A집합은 인수분해를 했을 때 x-4괄호 x 플러스 3값에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두근 사이가 돼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는 4보다 작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직선에 나타내 보게 되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B의 경우는 A보다 작고 B보다 큰 상황인데, 우리는 B의 여집합과의 합집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B집합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B의 여집합을 확보해 둬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의 여집합은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집합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겠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기 위해선 b값이 1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것은 a값의 범위가 되는데, 만약에 a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게 돼서 집합 사이에 빈 공간이 발생을 해버리게 되면 둘을 우리가 모았을 때 합집합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A의 여집합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X들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B가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A가 3보다 작은 상태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3일 때가 둘 사이에 공간이 없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1이어서 B 마이너스 A의 값은 1 마이너스 3 값으로 4라는 답이 되겠습니다. 2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P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P와 A에는 교집합이 원소 두 가지로 이와 같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P-B가 P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P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집합 P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A와 P의 교집합에서 발생될 수 있는 패턴들을 모두 모아보게 되면 이 패턴이 12, 13, 14, 다음에 23, 24, 34 형태로 총 6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원소 두 개들의 합을 잠깐 구해보게 되면 합이 3, 합이 4, 합이 5, 합이 5, 합이 6, 합이 7 이와 같이 3에서부터 7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나머지 원소들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는 값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먼저 5, 6, 7, 8을 모두 더하게 되면 2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원소 앞쪽에 있는 A와의 교집합 쪽에서의 원소 두 개와 26을 더해 28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모두 원소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하나씩을 이제 빼보게 될 텐데, 만약에 6이 빠지게 되면 6, 7, 8로 21, 그 다음에 6이 빠지게 되면 5 더하기 7 더하기 8로 20, 그 다음 5 더하기 6 더하기 8로 19 등등으로 이와 같이 가장 큰 값이 2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21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A와의 교집합 쪽에서 7 정도가 나와줘야 둘이 더했을 때 28이 되는 상황이 되고, 나머지는 28을 만들기에 부족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 6, 7, 8 중에 3개의 원소들을 더한 합은 21 이하의 값을 갖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는 앞쪽에 있는 패턴과 더해져서 28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6, 7, 8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큰 21이라는 값과 그 다음 3, 4로 만들어낼 수 있는 A의 교집합 중에서 두 개의 원소들 중 가장 큰 값, 이렇게 두 개를 더해야만 28이라는 원소의 총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P라는 집합 자체가 오직 한 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3과 4와 5와 6과 8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6과 7과 8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어야만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로서 값을 계산해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모든 P-A차 집합 P-A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6, 7, 8이 되겠고요. 해당 값은 7, 8, 56 곱하기 6이라서 336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2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원소를 모두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는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요. A, B, C, D. 다음 B라는 집합은 각각의 원소들을 모두 제곱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A와 D고요. 이 둘의 합이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A와 D가 B의 원소이다 라는 것은 이 두 개의 값이 누군가의 제곱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제곱수가 되겠습니다. 두 제곱수의 합이 10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수 패턴, 자연수 패턴으로서는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즉 1 플러스 9가 10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값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10보다 작은 제곱수라고 해봐야 1, 4, 9밖에 없다 보니까 이 둘 중에서 두 개를 더해서 10이 될 수 있는 패턴은 한 가지 패턴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A라는 집합이 1이어서 A의 제곱에 해당하는 1값, 그리고 B라는 집합 정도는 아마도 3이어서 B의 제곱에 해당하는 9가 포함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D가 9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D를 9로 잡을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D의 제곱에 해당하는 81까지 우리는 모두 수식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정보로서 확보하지 못한 값은 C와 C 제곱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A 합집합 B에 대해서 보게 되면 1, 3, 9, 81과 C와 C 제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총합이 114로 계산되는데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81 플러스 C 더하기 C 제곱이 11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총합이 94가 되기 때문에 넘겨주시게 되면 C 제곱 플러스 C 값이 20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0은 0으로서 방정식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C 플러스 5 값의 관로에 C 마이너스 4 값 이퀄 제로가 돼서 C는 4였고 C의 제곱은 16이 되겠습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총합을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게 될 테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9가 돼서 17이 되겠습니다. 2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집합 1, 2, 3, 4, 5, 6, 7, 8의 두 부분 집합이 있고요.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집합 B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A집합, B집합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B라는 값은 일단 B집합 안에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B는 3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3은 A에도 역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둘의 교집합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3개의 원소를 추가적으로 갖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A집합은 전체 가지고 있는 원소의 개수가 총 6개인데요. B와의 교집합이 2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4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2개 정도의 집합을 추가적으로 더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주어져 있는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에 A집합에 총 6개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2개의 원소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뉘어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7과 8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씩 먼저 골라내게 되면 먼저 A라는 집합에서 빨간색에 들어갈 2개의 숫자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교집합의 3개의 원소를 구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어차피 경우의 수는 같기 때문에 A라는 집합 내에서 3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중 2개를 추가적으로 골라야 되겠습니다. 총 5가지들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는데 순서에 상관없이 골라야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어서 총 10가지 경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순서상으로 대략적으로 좀 보게 되면 빨간색 2군데에 들어가야 될 게 12, 14, 15, 16 다음에 24, 25, 26 다음 45, 46, 56까지 해서 총 10가지 경우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나머지 7과 8이 들어갈 위치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데 7과 8은 B차집합 A에 들어가거나 혹은 둘 모두의 합집합 바깥쪽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7이 들어갈 위치가 2가지 다음에 8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2가지여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을 곱해 주셔서 최종 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가지의 경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 이 40가지 경우마다 서로 다른 B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집합 B의 개수 역시 40가지가 되겠습니다. 2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fx라는 친구가 먼저 주어졌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1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A라는 값은 fn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f1, f2, f3 해서 각각의 fx에다가 자연수 20가지를 집어넣은 모든 수치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기에는 너무 많은 수이기 때문에 B라는 집합으로 넘어갈 텐데 B는 100 이하의 소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교집합 B라는 것은 우리가 A 값들 중에서 소수를 찾아내게 되면 될 텐데 두 수의 곱이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가 1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뒤쪽에 있는 숫자는 1이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숫자가 크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조차 7에 해당하는 값이어서 앞쪽 값을 1로 만드는 x값이 유일하게 여기서 한정되게 되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1 이퀄 1이 되는 계산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퀄 제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리를 해보면 x 마이너스 2 괄호에 x 마이너스 5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값이 2거나 또는 x 값이 5일 때가 fx 값을 소수로 만드는 유일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f2 값을 구해보게 되면 해당 값은 1 곱하기
4 플러스 6 플러스 3이 돼서 13이 되겠고요. F5 값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해당 값은 1 곱하기 25 플러스 15 플러스 3 값이 돼서 4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역시 100 이하의 소수기 때문에 B의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두 개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총합은 13 플러스 43으로 답은 56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2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 원소의 개수는 4개라고 합니다. A, B, C, D라고 일단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총합 A, B, C, D 값은 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은 4와 6을 가지고 있겠고요. 그리고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총합이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집합 자체가 X 플러스 K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B라는 집합이 A 더하기 K, B 더하기 K, 다음 C 더하기 K, D 더하기 K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B 원소의 총합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4K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결국 21 더하기 4K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총합은 A 원소의 총합과 B 원소의 총합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집합 부분이 모두 A에도 B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과정은 A 교집합 B 원소의 총합을 빼줘야 합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수식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의 원소의 총합은 21이고요. B 원소의 총합은 21 더하기 4K이고 그 중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은 4 더하기 6 값으로 10이 됩니다. 이 값이 A 합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인 40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식을 구성해 보게 되면 32 넘겨서 8이 4K 값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K 값은 2가 되겠고요. 그래서 알게 된 정보에 따르면 A 집합에는 지금 현재 4와 6이 들어가 있고 다음 B 집합에는 6과 4와 6과 8이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B에 4가 있다라는 것은 A라는 집합에는 원소 2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A의 원소의 총합이 21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확보가 되게 되면 12. 그래서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9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집합의 모든 원소는 2, 4, 6, 9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원소의 곱은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9로 계산이 되겠고요. 계산값은 68, 48 곱하기 9 값으로는 43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2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의 원소의 개수가 5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A1, A2, A3, A4, A5까지 해서 5개의 원소를 갖고 있다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의 원소의 총합은 A1에서부터 A5까지의 총합은 28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라는 집합은 각각의 원소들을 2분의 원소 플러스 A 값 해서 5개를 모으는 상황이 됐어요. A2 더하기 2, A 다음 A3 플러스 A 2분의 A4 플러스 A 2분의 A5 더하기 A와 같이 해서 5개의 원소라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의 교집합으로서 B 값이 10과 13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A의 원소의 총합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의 총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27번과 약간 비슷한 패턴이 되겠습니다. A의 합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은 A 원소의 총합 플러스 B 원소의 총합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원소의 총합이 있어야 합니다. A 원소의 총합은 28로 되어 있고요. B 원소의 총합은 이를 모두 더하게 되면 2분의 A1에서부터 A5까지의 총합 플러스 5개의 A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리고 A와 B의 교집합의 원소의 총합은 23이 되겠습니다. 이 값이 49로 정리가 되는데 해당 값은 28 플러스 2분의 28 플러스 5A 마이너스 23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계산식을 좀 더 간단히 해보면 28 더하기 14 플러스 2분의 5A 마이너스 23 정도로 계산이 되겠고, 넘겨주시게 되면 23, 5, 19, 32 2분의 5a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게 되면 a 값이 1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2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1에서부터 7까지 주어져 있는 집합 내에서 A는 1, 2,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요. B는 2, 3, 5, 7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X라는 부분 집합을 확보해야 되는데 A와 서로소가 아니고 동시에 B와도 서로소가 아닌 집합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조건 자체는 교집합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교집합이 몇 개 존재할지 그리고 B와 A의 교집합을 원소로 가져갈지 여부에 따라서 너무 다양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대로 구해야 됩니다. 적어도 A와 공통 원소 하나 그리고 B와 공통 원소 하나를 갖도록 문제를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가 흔히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 문제를 푸는 것처럼 전체에서 반대를 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내용의 반대 케이스를 봐야 되는데, 반대 케이스는 A 교집합 X가 공집합이다. 그 다음 B 교집합 X가 공집합이다. 근데 가운데
컴마 and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는을 사용을 해야 정확하게 반대 의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합집합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A와의 서로소 합집합 B와의 서로소의 경우의 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처럼 A와의 서로소인 X의 개수 더하기 B와의 서로소인 X의 개수에서 A와 B의 동시에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를 빼줘야 우리는 해당의 경우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전체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성이 좀 다소 복잡합니다. 반대 케이스가 합집합이다 보니까 반대 케이스를 구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것을 또 전체에서 빼주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헷갈리거나 아니면 반대 케이스로 문제를 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A와 서로 소이려면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다 보니까 여집합 원소의 개수가 4개, 그래서 여집합의 부분집합인 2의 4거듭 제곱이 A와 서로소인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B와의 서로소이려면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2의 3거듭 제곱이 B와 서로소인 경우가 되겠고, A와 B와 동시에 서로소가 되려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여집합의 경우의 수가 여집합의 원소의 수가 2개, 그래서 2의 2거듭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케이스를 우리는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는 128개고요. 마이너스 16 더하기 8 마이너스 4가 돼서 20 108개의 x를 확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 내용에 답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A 합집합 B 차집합 A의 교집합 B가 A 차집합 B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게 되면 A 합집합 B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주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리는 상황입니다. 이 값이 A 차집합 B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A 차집합 B는 색칠된 구간을 얘기합니다. 자, 이 두 개가 같아지려면 지금 한쪽에는 색칠되어 있지만 반대쪽에는 색칠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집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B 차집합 A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A의 바깥쪽에는 B의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구간이 공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해당 부분은 대칭 차집합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모두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존재하지 않고요. 이 부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A와 B의 교집합이 곧 A의 전부가 되고 A와 B의 교집합이 B의 전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B라는 집합과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 집합들을 모두 모아봤다고 합니다.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5개의 원소 중 2개를 골라서 부분 집합을 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5개들 중에서 2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고르게 되는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를 2로 나눈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봐도 되고요. 12, 1x, 14, 15, 2x, 다음에 24, 25, x4, x5, 45까지 해서 총 10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 문제들 중에서 대의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상당히 유사한 계산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n 값이 일단 10이 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을 모두 모으면 10개이기 때문에 A1에서부터 A10까지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을 모두 더해봤더니 160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하게 된 여기서 그냥 다 더하는 것과 동일한 구성을 아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이 모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따로만 세어보게 되면 1은 모두 4개가 있습니다. 1 이외에 나머지 하나의 원소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4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4가지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x도 4집합에 포함되어 있고 4도 4집합 안에 들어가 있고 5도 4집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소의 총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각의 집합마다 원소의 합을 구해서 모두 더하는 게 아니라 원소가 모두 몇 개 활용됐는지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x 값이 160이 되겠고요. 약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해당 식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x 값이 40이 되겠습니다. 값으론 12 더하기 x 값이 40이 나오기 때문에 x 값은 28이 되겠습니다. n 더하기 x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n 플러스 x 값은요 10 더하기 28 해서 3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2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을 n의 배수의 집합으로 보았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n 교집합 a2는 a의 2n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n이 만약에 n의 짝수가 되게 되면 an은 a2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을 했을 때 그냥 a2n 값이 아니라 an 값이 그냥 나왔을 것입니다. 교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포함 관계를 보이고 있는 작은 집합의 결과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2n 값이 나왔다라는 것은 수식이 변화했다라는 얘기고, 그렇다라는 것은 n이 짝수가 아니라 홀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홀수 원소들이 모두 빠지고요. 그리고 2배를 해준 짝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생하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n은 일단 기본적으로 홀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a2 마이너스 a의 n 값이 있는데 이 안에 90이라는 숫자가 원소로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a2에 an을 빼었을 때 차집합은 여기에 해당하겠고요. 당연히 90은 짝수이기 때문에 a2의 원소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다라는 것은 an은
90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n의 배수 중에 90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90을 만들지 못하는 홀수 n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 90 이하의 자연수를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0 이하 자연수 중에서 홀수는 45개가 되겠습니다. 그들 중에서 90을 만들 수 있는 90의 약수의 개수는 1, 2, 3, 5, 6, 9, 10, 15, 18, 그 다음 30, 45, 90. 여기서 겹치는 공간 홀수로서는 다음과 같이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값은 이 6개는 빼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45-6 해서 39라는 답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야구팀 안에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선수들이 모두 25명이라고 합니다. 2의 배수를 집합 A로 놓고요. 그리고 집합 B를 3의 배수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A 합집합 B의 인원수가 총 25명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번호가 6의 배수, 즉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의 인원수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의 배수의 인원수와 3의 배수의 인원수가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을 x로 놓게 되면 합집합의 계산식을, 원소의 개수 계산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플러스 mp 마이너스 n괄로 a 교 b 25는 x 더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주고 계산을 해주면 2x 값이 28, 따라서 x는 14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이 2의 배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의 수와 같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4입니다. 2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명의 학생 중 A 안건에 찬성하는 학생과 B 안건에 찬성하는 학생을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 안건에 찬성하는 학생의 집합을 A라고 하고요. B 안건에 찬성하는 학생을 B라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일단 인원수는 50이고요. A 안건에 찬성하는 학생이 30, 그리고 B 안건에 찬성하는 학생이 33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안건에 모두 반대하는 학생의 수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정도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이 학생 수가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의 3분의 1보다 3명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괄로에 n 괄로에 A 교집합 B 안건보다 플러스 3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합집합의 공식을 평상시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합집합의 공식에 사용하는 A, B, A와 B의 교집합이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집합도 나와 있는데 이 값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과 같기 때문에 합집합과 더했을 때 결과적으로 전체 집합의 인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가장 낮은 단계에서 미지수로 나타나 있는 A 교집합 B의 인원수를 X라고 정했을 때 합집합의 인원수는 30 플러스 33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값에 합집합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3분의 1x 플러스 3을 더하게 되면 전체 집합의 인원수 50이 나온다는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게 되면 63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3분의 2x가 50이 되겠고요. 넘겨줘서 정리를 해보면 3분의 2x 값이 16, 따라서 x는 24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두 안건에 모두 찬성하는 학생의 수를 바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2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에 지원한 사람들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집합의 인원수는 1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동계올림픽에 지원한 사람의 수를 A, 집합 A, 그리고 패럴림픽을 B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은 51명, 그리고 패럴림픽은 42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두 대회 중 어느 한쪽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25인데 해당 개념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될 것이고 드모르간을 사용하게 되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 인원이 2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A 합집합, B의 인원수가 75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숫자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 B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값으로 51 더하기 42 마이너스 NA 교 B 값이 75가 되겠습니다. 구한 값이 93이니까 따라서 NA 교 B의 값이 18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두 대회 중 하나만 신청한 사람의 수를 얘기하고요. 해당의 값은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로 구축됩니다. 대칭 차집합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값은 전체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을 뺀 값과 같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65에 8, 57명이 되겠습니다. (24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A 교재, B 교재, C 교재를 구매한 학생들을 확보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 교재를 구매한 학생을 집합 A, B 교재를 구매한 학생을 집합 B, C 교재를 구매한 학생을 집합 C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바는 첫 번째로 A와 B를 모두 구매한 학생의 수가 15이고요. B와 C를 모두 구매한 학생의 수가 12이고요. 그 다음 C와 A를 모두 구매한 학생의 수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살펴봤더니
A와 B 적어도 하나를 구매한 학생은 A 합집합 B로 나타낼 수 있겠고 인원수가 55. 그 다음 B 합집합 C는 54. 그리고 C 합집합 A가 5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합집합 공식에 따라 N A 합집합 B 값이 N A 더하기 N B 마이너스 N A 교 B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적절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식이 무려 3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상만 달라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B 합집합 C는 B 더하기 C의 B 교집합 C가 되겠고요. C 합집합 A는 C와 A 그리고 C 교집합 A로 구축되겠습니다. 값으로는 55, 따라서 이와 같은 수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NA의 값을 X로, NB의 값을 Y로, NC의 값을 Z로 정리를 해서 식을 나타내게 되면 55는 X 더하기 Y 마이너스 15가 되겠고요. 다음에 54는 y 더하기 z 마이너스 12가 되겠고요. 다음 51은 z 더하기 x 값 마이너스 11로 나타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y 값이 70이 되겠고요. 다음 y 더하기 z 값은 66이 되겠고요. z 더하기 y의 값이 x의 값이 62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형태가 나오게 됐고요. 해당 값을 모두 더하고 절반으로 나누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70 더하기 66 더하기 62의 절반 정도가 나오겠고요. 값으로는 136에 60이니까 198 정도가 나오겠네요. 198의 절반은 99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수학문제집 A를 구매한 학생, 즉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해당 값은 X 더하기 Y 더하기 Z에서 Y 더하기 Z 값을 빼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99-66으로서 답은 33명이 되겠습니다. 2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 다음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가지고 있고 집합 B는 다음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X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을 보게 되면 A와 B가 공집합인지 공집합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의 2차 부등식의 실질적인 근은 필요가 없고 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판별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A 쪽의 판별식을 계산해 보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값으로 정리가 돼서 해당 값이 A 더하기 3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B 집합의 판별식을 살펴보게 되면 역시 A의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돼서 해당 식은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로 정리가 되겠고요. 마이너스로 묶은 상태에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해주시게 되면 a 플러스 2괄호의 a 마이너스 1 값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해가 존재하는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입니다. 그래서 a 쪽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려면 a 플러스 3 값이 0보다 커야 되고 a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판별식 d인 마이너스 a 플러스 2값 괄호 a 마이너스 1 값이 0보다 큰 경우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a 플러스 2값 a 마이너스 1 값이 0보다 작도록 되겠고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a가 있는 경우가 해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기억을 살펴보시게 되면 기억은 A는 해가 없어야 하고 그 다음 B는 해가 있는 A 값이 존재할 것이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내 보기 위해서 먼저 B가 해가 존재하는 경우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라고 확보를 해놨고요. 그 다음 A는 공집합이 되어야 됩니다. 해가 없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해가 있는 조건이 아닌 이 친구의 반대 경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을 보게 되면 A는 해가 있고요. 다음에 B는 해가 없는 경우를 보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A가 해가 있다라는 것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큰 경우를 얘기하겠고 그 다음 반대로 이번엔 B가 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경우의 반대 케이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부분이 겹치는 과정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A 값이라고 한다면 니은의 조건인 A는 공집합이 아니면서 동시에 B는 공집합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마지막 디귿을 보게 되면 둘 모두 공집합이 아닌 A 값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A 집합을 만족하는 과정을 표시를 해보고 다음 B 집합의 근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역시 겹치는 범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집합을 연산해 나가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주어져 있는 연산 과정은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대칭차집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2, 3, 4, 7로부터 시작해서 연산 과정을 통해 y가 나오고요. 대칭차집합 연산을 통해 z가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교집합 연산으로 1, 5가 나왔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역으로 올라가 x가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부터 거꾸로 이제 하나씩 올라가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z 교집합 1, 3, 5, 6이 1, 5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Z라는 친구는 다른 원소들이 무엇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정적으로 1과 5가 들어가 있겠고요. 반대로 3과 6은 절대로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 원소들을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긴 하겠지만 일단 Z는 1과 5를 반드시 가지고 있고 3과 6을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Y 두 번째로 Z를 만들어내게 된 Y 대칭 차집합 3, 4, 5, 6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데 y라는 친구와 그 다음 3, 4, 5, 6이라는 주어져 있는 집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P라는 집합 정도로 얘기를 해볼까요? 그랬을 때 이 구간에 있는 것이 Z를 구성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은 5와 3과 6이 지금 현재 내용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5가 여기 있고요. 6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습니다. 즉 P 안에 이미 3, 5, 6이라는 세 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들어가야 할지 누구를 빼줘야 할지 여부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는 포함하기 위해서 색칠된 범위에 5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과 6은 포함이 되지 말아야 됐기 때문에 색칠되지 않은 가운데 교집합 공간에 이와 같이 위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내용만으로는 지금 앞쪽에 Z에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1이라는 원소를 절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Y쪽 교집합이 아닌 쪽에 1을 포함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Z가 1과 5를 가지고 그리고 3과 6은 가지고 있지 않은 형태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Y라는 집합은 1, 3, 6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고 반대로 5는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집합이다 라는 것을 역시 알 수 있게 됩니다. 4는 지금 행방이 묘연한데 4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뒤쪽 조건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원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합을 역시 만들어냈던 2347이라는 집합과 x와의 합집합으로 y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과 언급되는 원소는 3 하나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이 원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앞에 주어져 있는 예를 들면 Q라는 집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Q라는 집합에 이미 3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Q라는 집합 덕분에 Y에 들어가진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4가 여기 있는 걸로 봐서 합집합한 결과값에 4는 포함을 시켜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Y 값은 아마 4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 2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7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뒤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Y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점은 X인데 지금 현재 Y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1과 3과 6 그리고 뭐 Q 덕분에 가지고 있게 될 4와 2와 7과 같은 경우를 배제하고 나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원소가 1과 6이 있는데 1과 6은 주어져 있는 Q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1과 6은 아마 X를 통해서 확보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X는 지금 현재 필수적으로 1과 6을 가지고 있다라는 두 가지 내용을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Q와 겹치는 원소들이라든가 다른 원소들을 더 갖고 있어도 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해야 될 게 X라는 원소의 모든 합이고요. 그리고 그 합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많은 것보단 제일 적어야 되는 필수적인 원소들만 확보하는 게 여기서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합도 값을 가장 작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X 안에 1과 6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 S는 7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